제30강 부모 세미나 자신감이 없는 아이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아동이 있죠. 자신감이 없는 아동은 무슨 일이든 자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동인데, 이런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어떤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아동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특성에서 살아가게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벌써 아이가 성장 발달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다고는 인격의 근본 바탕이 흔들리는 것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행동증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자신감이 없는 아동은 첫째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아동이다. 위축되어 있다. 자, 자신감이 없는 아동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위축되는 모습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자신감이 없는 아동의 행동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중에 겉모습에서 벌써 위축되는 모습이 일단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둘째로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아동,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행동도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보면 떨려가지고 잘 행동하지 못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다. 내면이 허약해서 그렇지요. 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이 그래요. 아동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뭔가 잘 못하지만 당당하면 멋있어 보여요. 근데 잘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하면 멋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의욕이 강하지 않은 아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의욕이 강하지 않다. 그렇죠. 자신감이 없는 아동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뿐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는 것이 참 안 좋게 보입니다. 뭔가 못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아예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이게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아동은 왜 그런가? 심리적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심리적 원인은 일단 이제 심리적 원인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정서 발달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 상태의 점검, 심리 상태의 관점, 그 다음에 부모 양육의 관점,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정서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가 나타나면 항상 자신감이나 열등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째로 이 정서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요 세 가지 측면. 존재가 부정적이다. 존재 부정적. 요 면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 부족. 요걸 그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정서 발달 열등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하면 자신감이 없는 아동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 자신감이란 게 뭐였습니까? 컨피던스는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의 존재를 믿는 마음입니다. 자신감은 언제 형성되는가? 만 6세에서부터 12세, 주로 초등학교 시기에 자신감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때 훈련해서 열심히 해서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때 그 시기가 중요하게 결정된다. 그렇게 보고, 자신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면 안 되죠. 나는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자신을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당당해지는 그 모습이 어려서도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 열등감이다. 자신감이 없는 열등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열등감이 뭐예요? 열등감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나는 남하고 비교해서 좀 못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능력과도 상관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능력과 많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하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아동이 있고,
잘하면서도 자신감이 없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정서 발달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서 발달 심리 상태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발견되느냐 하면 심리 상태에서 관점에서 본다 하면은 일단은 이제 억압되어 있는 상태다. 억압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 상태, 요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긍정 에너지 결여다. 긍정 에너지 결여.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억압이 되어 있다. 억압이 되어 있다는 눌려 있다는 것이죠. 아동이 아이답게 자라나야 하는데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른에게 는 아동이 해낼 때만 인정되는 것을 은근히 기대 수치가 높다 하면 아동은 자연히 억압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동을 많이 야단치거나 큰 소리로 혼내는 경우에는 억압의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생명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 못 발휘하는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크는 아이들까, 그다음에 눌려가지고 크는 아이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뭘 여기서 부모가 야단을 많이 안 쳐도 억압이 되는 수가 있어요. 예. 부모가 너무 공부를 잘했다든지, 너 훌륭하게 됐다든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억압이 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아이한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모가 잘 설득하는 수밖에 없죠. 너는 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 아버지하고 너는 같을 수가 없다. 엄마하고 너는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일러주면 좋죠. 둘째로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에 있다. 자신감이 없는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에 있다고 봐야 돼요. 왜? 자신감이 긍정적인 상태라면 이 부정적인 상태는 열등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타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내가 남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경향은 그것이 바로 열등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셋째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다. 바로 부정성이 다름 아닌 반대의 급부로 긍정성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다. 긍정 에너지라고 본다면 인정을 많이 못 받거나 자기 존재 가치를 많이 느끼지 못하거나 하면 긍정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 양육의 관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이들은 뭐니 해도 부모가 어떻게 성장을 시켰느냐, 양육을 했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데, 일단은 이제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중요시 되는 것이 존재의 비하, 아동 존재의 비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뭔가 대우받지 못하고 존재 비하가 자주 경험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배웠고, 부모의 비교의식, 다른 아이와 비교하든지, 형제간에 비교를 하든지, 이웃집 아이와 비교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월감을 자극했다. 요쪽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동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부모 양육 방식이 부족하게 일어나면 아이에게는 좌절과 분노가 생기고, 그 결과로 아동은 자신 남에게 실망을 주는 존재고 패배자고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존재의 비하가 자주 경험된 것입니다. 장사가 따로 없어요. 칭찬을 많이 받으면 장사가 되고, 자주 지적을 받고 책망과 꾸중을 받으면 존재의 비하가 이루어지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되느냐, 90점 100점 맞아도 매번 올백을 맞아야지 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애가 존재의 비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부모가 자꾸 은근히 비교한다면, 누구는 언제나 100점 맞고 누구는 언제나 잘한다, 너는 이게 뭐야 한다든지, 옆집에 누구는 언제나 잘한다더라,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그리고 텔레비에 나오는 누구는 그렇게 잘하더라 하면서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에게 은근히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이 비교의식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 비교해서 못하나에 비교해서 너는 잘하고 있다면 좋겠지요. 근데 잘하는 아이를 기준해서 너가 못한다라는 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부정적 경험이 되어지는 거고, 나는 형편없는가 보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것들이 자꾸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대로 또 하나는 자꾸 잘해야 한다고 우월감을 부추긴다거나 자극한 경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아동은 과잉보거나 무관심, 완벽주의, 독재와 처벌 또는 비난과 비판 등 환경에 성장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너는 잘해야 된다. 우리 집안은 어떻다. 우리 집안은 우수하니까 너도 잘해야 된다는 자꾸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우월감을 자극한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달성이 되면 좋은 경우가 되지만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어려운 경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자신감이 없는 아동이라면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모든 질병의 끝으로 가면 자신감과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아이로 자라게 된다. 못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잘하면서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앞으로 자신감이 없는 아동을 어려서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상담 치료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적으로 이제 부정성의 해소를 1차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 대응을 통해서 존재 가치를 향상시킨다든지 긍정적 증거를 통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그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이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